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계속 차갑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아침 저녁 이렇게 떨어지면요. 요즘에 어린 고추모라든지 오이목, 호박모 뭐 이런 모를 이제 심을 때인데요. 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침 저녁에 기온이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어린 모가 주접을 떤다 그래요. 사람도 주접을 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어린 모들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날이 확실히 풀렸을 경우, 그냥 평균 기온이 한 10도 이상, 15도 이상 이렇게 될 때, 그때 심었을 때보다 먼저 심었지만 늦게 피어진다, 늦게 자란다,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심어봤거든요, 그 전에. 여하튼 날씨 때문에 요즘에 아마 농촌에 계신 분들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빨리 이거 고추모 내야 되는데 이거 날씨 때문에 못 내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참 이상한 날씨예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농촌이 잘 곡식이 돼서 농촌이 풍년이 들어야 그래도 도시의 인심도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정치권 불법 탄핵으로 멀쩡히 일하는 능력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만큼 그렇게 외교를 잘하고 수출을 잘하고 내치를 잘하는 그런 분 지금 출마 예정한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뭐 민주당에서야 이재명이 뭐 아니군 하늘 아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저는요 이재명이가 실력이 있고 뭐하고 그런 걸 떠나서요 우선 사법 리스크에 걸렸잖아요. 지금 5가지 재판에 12가지 항목에 걸려 있는 대장동 의회 사건, 이북의 800만 달러 송북 사건, 여러분들 그거 다 무죄입니까? 무혐의입니까? 저는요 그런 거를 보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이재명이 형한테 했던 행위, 이재명이 형수한테 어디를 찢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 녹음된 거 들어보셨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국민들의 대표로 나간다, 국회의원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뭐 장관이 된다, 막 이런 거 절대로 그건 결격사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사법이 그건 나중이고요. 사람 됨됨이가 되면요 어떻게 자기 친형수한테 어딜 찢어버린다는 얘기를 직접 본인한테 전화로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고 동네 애들 창피하고 우리 애들 손주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서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있다 그러면 5천만 명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재명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방에 가면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 그런 글이 있다는 것 자체도
평상시에 상상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 하는 데입니까? 이게 뭐 꿈을 꾸는 데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저 국민의힘 아니 대통령을 계엄했다고 지금도 계엄 하고 있대요. 계엄 잘못했다고. 자기 아버지가 해도 자기는 반대할 것이다. 아니 아버지가 계엄을 하면 반대해야지. 그럼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계엄을 해. 대통령만 계엄 선포권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귀에 못이 박였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2시간짜리 계엄했는데 대통령이 그거 해가지고 국가에 뭐가 손해난 거 있어요. 예?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역사에 밝혀질 게 많을 겁니다. 선관위 그 99명 그 중국 간첩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거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죠. 여하튼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고 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는데 일조를 했던 여당의 국민의 20년 지기 한동훈이가 대통령 나온다고 후보 나왔는데 그거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도요. 이 국민의힘 완전히 해체 모여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 좌파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골라내야 돼요. 그냥 무슨 한독수가 아니 저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고 그걸 갖다가 그 국민의힘에서 그냥 당에서 그냥 봐주고 놔주고 그게 무슨 국민의 당입니까? 당은요 무리당 아닙니까? 무리예요. 보수면 보수에 있는 무리예요. 예? 거기에 좌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100이다. 100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이 안철수가 나온다. 나오게 놔둔다. 그건 민주정당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원들, 국민들, 보수에 있는 사람들, 중도에 있는 사람들 보고 표 찍어달라. 대통령 만들었는데 대통령 끌어내놓고 자기들 나간다. 저는요 정말 얼굴들에 철판 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철판. 여러분 철판 아세요? 철판. 아이고 나는요 세상에 내가 앞으로 다시 태어나면 저럴 수 있는가. 내가 저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를 보고 산 것도 내 요즘에 와서 본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는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한동훈이가 지금 뭐 여론조사 하고 그러는데 뭐 3위, 2위하고 다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문수가 뭐 지난번에 1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홍준표가 뭐 3위, 뭐 한동훈이가 무슨 2위, 4위, 안철수가 4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번에 4강전에서 이제 오늘 29일 날 발표가 되잖아요. 오늘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국민의힘 그 4강 그 지난번에 투표한 거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2시에. 여기에 김문수가 1위가 되고 홍준표가 2위가 될 거냐 아니면 김문수가 그 1위 한동훈이가 2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김문수가 50% 이상을 받아서 그냥 단독 1위로 후보로 결정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 2시 되면 그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1순위 김문수가 50%를 넘어달라, 아니면 홍준표가 50%가 넘어달라. 이게 1순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만약에 50%가 안 돼서 결선 투표까지 2명이 간다면 김문수, 홍준표 또는 홍준표, 김문수 두 사람이 결선 투표 가는 것이 이 자유민주당, 자유민주주의, 이 여당, 국민의힘 당을 지키는데 큰 일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된다 그러면요, 선거 치르나 마나 그냥 이재명이 당선 축하 보내도 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거기에 표 찍지 않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주변 얘기 들어보니요, 수십만 수백만 됩니다.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게임도 안 됩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후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왜 이번에 걔네 나왔냐? 지금 여당 지도부들이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때 공천 주고 뭐하는 공천의 은사가 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냥 우물쩍 주물쩍 한 거예요. 원래 한동훈이를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이를 그냥 주고 우물쭈물하고 안철수까지 우물쭈물해가지고 4강 전까지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한동훈이 이쪽을 봐주게 한 이 현 국민의힘의 지도부 누굽니까? 권용세, 권성동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완전히 분해해서 해쳐 모여야 됩니다. 해쳐 모여야 돼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되게 젊은이들이 당을 하나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렸어요. 안 된다. 국민의힘으로 다 하나로 딸딸 뭉쳐서 저 이재명이는 밀어내야 된다. 이재명이는 이겨야 된다. 재집권해야 된다. 그래서 당을 말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말릴 적에요, 대통령이 말리는 거는 뭐 보통 정치로 수로는 그게 맞습니다. 당을 또 만들게 되면 자꾸 쪼개지잖아요, 이게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 정치 큰 틀을 보면요, 틀을 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기는요,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더 크게 나누면, 정식으로 크게 나누면 우파와 좌파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겁니다. 진보도 아니, 전부 다 진보예요. 진보가 아니라 사회주의 가까운 거지. 크게 나누면 2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3개 나누면 중도가 있어요. 근데 좌파와 우파의 정책은 전혀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여기 배신자들도 껴있고 뭐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당을, 젊은이 청년당을 만들지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보수의 연합을 합니다. 증발 우파들끼리 모여서 대통합을 합니다. 대통합이라는 거, 요즘에 한덕수 총리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 그러잖아요. 그 한덕수도 하고, 국민의힘에 결정된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젊은이 당 만들다 지금 만들면 거기 만들고, 그다음에 이낙연이도 요즘에 이재명이 아주 공격하더라고요. 뭐 명틀러라고 보여하더라고. 명틀러, 뭐 사회주의가 된다. 아주 이낙연이가 요즘에 돋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반 이재명 범죄 의혹이 가장 많은 반 이재명이 있는 사람들이 딸딸 뭉쳐서 그 중에서 후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당선되는데 유리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일단 막을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지. 못 막고 나라가 막 엉망진창 될 때 그 무슨 수로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어떨 겁니까? 후회하면 뭐예요? 버스는 떠나고 기차는 떠나는데 개만 짖으면 뭐예요? 하늘 보고 짖는 거예요? 지붕 보고 짖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국민의힘의 그 4강 지난번에 투표한 거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하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제대로 좀 그대로 이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가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말 잘하는 사법부에 재판이 줄줄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런 이재명이 여러분들 어저께 보도해드렸어요. 이승만 대통령 묘역 저 동작도 국금묘지 말이에요. 이승만 묘역, 박정희 대통령 묘역, 박태준 건 묘역까지 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수인 척 그렇게 하잖아요. 참모들은 아주 좌도 극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참모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우파들도 끌어들어가요. 예? 뭐 전기체 뭐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파들 그 사람들도 들어가고 뭐 여누구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도무지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이 어저께 보셨죠?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1조 원 그 규모 추경 예산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켰어요.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1조가 뭔지를 아세요? 그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하기 전에 경기 도지사를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쪽에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거기서 큰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 지역 화폐 하였을 적에 거기서 그 국가적으로든가 경기도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1조를 예산을 갖다가 세웠어요. 뭐 지금 민주당은 그냥 완전히 김정은이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 1조 세워. 아니 지난번에는 그냥 예산을 갖다가 깎아 그냥. 응? 대통령실의 예산도 깎아. 검찰의 예산도 깎아. 감사원실에도 예산도 깎아. 청소년 위해서 있는 예산도 깎아. 그래가지고 25만 원 그냥 그거 전 국민 나눠준다는 거, 예? 그거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거 그냥 세우려다가 여당에서 보이콧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1조 원을 어제 지역화폐로다가 행안위에서 그걸 의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산을 예결한 게 이제 본회의도 통과해야겠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대로 막 해요. 아마 저기라면 국민의힘의 당도 그냥 해체라 당도 이름도 바꿔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물론 국민들이 뭐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야 돼요. 투표를 잘못하면 이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나와는 4명 중에 누가 하나가 됐다 싶으면 그거 아니면 뭐 보수 측에 있는 뭐 김문수라든가 홍준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된다면 거기 투표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연히 못하죠. 뭐 이왕 뭐 망하게 만든 나라는 만든 저기 한 거 대통령 끌어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되면 뭐 더 나을 거 있습니까?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 투표할 수가 없죠. 하여튼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돼요. 결과가 이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오늘 2시에 발표한답니다. 잠시 후에요. 예, 잠시 후에. 오늘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국무총리가 오늘 29일 날그 국무회의가 있어요. 정기 국무회의가 있어요.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대선에 국민들의 여러 같은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에 참여를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퇴를 냈어요. 한독수 권한대행의 총회 그 손영택 비서실장이 엊그저께 사퇴를 냈어요. 사표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퇴할 적에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사퇴했겠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뭐 아무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데 한덕수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무총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고 사퇴를 하게 되면 5월 1일이나 5월 2일날 사퇴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영택 한덕수 권한대행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김철희 소통 메시지 비서관도 곧 사표를 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실에 있는 김철희 소통 메시지 비서관이 중요하잖아요. 움직이는데 메시지 비서관. 그리고 김수의 공보실장도 사퇴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러니까 총리실이죠. 총리실의 그 참모들 아주 오른편도 참모들이 그냥 줄줄이 다 사퇴해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게 되면 그쪽 캠프에 모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하지. 근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 알려진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아니고는 이재명을 이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은 그렇게 지금 바닥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덕수는 친미하죠. 미국의 친미 쪽에 있는 그런 분이고
미국에서 도와준다, 지원해준다. 그리고 보수 측의 인사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투표할 때 작용되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 아닙니까? 전라도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20, 30% 나온다. 박근혜 때 14%인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라도에서.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 게임이 안 되고 윤석열도 10% 내외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독수가 나오게 되면 20, 30%, 30% 넘을 수도 있다. 따라서는요. 그래서 그렇게만 대준다면 뭐 우파는 다 우파대로 다 치니까 보수는 우파대로 치니까 무조건 당선이죠. 당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대안이 그거 아니고는 없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날짜가 없어요. 10일 날그 대통령 후보 등록을 출마 등록을 해야 돼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국민의 4명 중에 2명이 될 거냐 1명이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잠시 후에 2시에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된 사람하고 한독수 그 이후에 그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단일 후보로 협의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89.77%가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인데 89.77%. 자, 북한에 김정은이 투표하면 뭐 90%, 99%, 95%, 90.4%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요. 김정은이 투표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범죄 의혹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범죄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89.77%가 나옵니까? 참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의 당원들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예? 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요 만약 그 당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당의 대표로 있는 사람 또는 대통령 후보 나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요 전 거기 있지도 않지만 거기서 그 사람 지지 못합니다. 지지 못합니다. 뭐 한동훈이가 뭐 계엄 같은 거 자기 아버지가 해도 뭐 반대한다. 그런데 전 아버지가 그렇게 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도 난 찬성 못합니다. 여튼 이번에 일정이 바빠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대통령 등록하게 되면 그때문에 선거운동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6월 3일 날이 투표 날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긴박하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번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가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좌파가 다시 집권하는 그런 계기가 문재인이 같은 그런 좌파가 집권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이렇게 바랍니다. 이건 국민들이 각자가 깨야 됩니다. 좌파나 우파나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 자기들 자손들을 위해서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넘어가면 이 나라 끝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예?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LG라든지 그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 요즘에 수출 이것서 먹고 살잖아요. 뭐 지하자원에 뭐 기름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뭐 동해안에 기름 그 기름 그저 유전 그거 개발하려고 했던 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했을 적에 그 했던 거 그거 저 민주당에서 팍 깎아버렸잖아요. 하지 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 양성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난 거죠. 여하튼 오늘이 참 또 중요한 날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미래를 위해서 김문서나 홍준표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됐든지 일단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셔서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미래가 밝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성세대가 옳은 정신,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